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친구는 서로 우정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한 목적이 없이 같이 있을 때 즐겁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우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정만 존재하는 대상이 있는 거고요. 우정도 존재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이 우정만으로 이어진 관계를 갖다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일합니다. 직장에서 옆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랑 나랑은 그냥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농담도 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농담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정이 생긴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밥도 먹게 됐습니다. 조금은 우정이 더 생긴 거지요. 그러다가 날을 잡아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정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주된 관계는 직장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되었건 혹은 고객이 되었건 재테크 모임이 되었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났는데 그 사이에서 우정이 싹 튼다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넓게 보면은 우정이 존재하는 곳에는 모두 친구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바라보면은 우리는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고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친구는 줄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우정이 생기고는 합니다. 가장 빈번한 게 함께 게임을 하는 동료들 사이의 채팅이지요. 하루에 4시간씩 하루도 안 빼고 5년을 채팅을 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 우정은 대단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4시간 만나는 친구의 우정보다 이 우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 경우 친구로 치지 않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친구로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나 가족들한테 야, 너 친구 없잖아. 그럼 나 친구 많아. 게임 친구 무지 많아. 그러면은 게임 친구 무지 많아 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혀를 끌끌 차기도 하지요. 네가 밖에서 친구가 없다 보니 그런 존재한테 의지하는구나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정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하나도 없으면서 정기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번 보면 몇 시간씩 만나는 존재만 친구라고 정의하는 분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 만나게 되었지만 그 사이에서 우정의 요소가 생기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얼굴은 보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 서로 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은 그것도 역시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결국은 친구에 대한 우리의 범위와 생각은 인류가 살아가면서 미래가 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어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친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바뀌어가는 변곡점에 존재하는 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안하게 간직할 수 있는 친구의 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대는 한 소대가 대체적으로 35명 내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5명이 넘어가잖아요. 소대장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학급수 대체적으로 25명 내외입니다. 왜냐? 25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선생님 한 분이 통제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자신한테 가장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갖다 측정하는 방법은요.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나랑 가까운 사람 이름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돼요. 무한정 될 것 같지요? 20명 넘어가면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얘기한 사람을 또 하게도 돼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매일매일 모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는 아는 사람은 많지만 네 우정은 깊이가 없어서 문제야. 사람을 좀 덜 만나고 깊이를 가지도록 해. 라고 하지만 그 말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분한테는 그냥 많이 만나고 가볍게 하는 게 그분한테는 최고의 친구 관계인 거예요. 그분이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삐걱삐걱 되기 시작해요. 반대로 두세 명의 친구만 평생 만나고 넓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는 넌 너무 친구 관계가 좁다라고 하지만요.
그거 역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두세 명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하면서부터 이분은 삐걱삐걱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에게 맞는 친구의 수가 있는 거고요. 나에게 맞는 친구의 수를 갖다 그거를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깊은 우정 서너 명이면 된다 그래서 그냥 100명, 200명 친구를 갖다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사람 사귀지 마라고 얘기할 권리도 없는 거고요. 또 내가 친구가 100명, 200명 있다 그래서 내가 서너 명만 사귀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인생을 좁게 살지 마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친구가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어려서는 친구가 많은데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활동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계속 밖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게 좀 더 편해져요. 그러면 막 돌아다니는 게 왠지 귀찮아져요. 그때부터는 이 학생이 그동안에 숨겨져 왔던 활동성 때문에 숨겨져 왔던 내향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오해해요.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사람이 위축되어서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때부터 공부를 못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친구는 줄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나는 그때부터 우정의 깊이가 깊어져서 진짜 좋은 친구들을 사귀다가 보니까 다른 친구들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졌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일 때문에 나는 친구가 전부 사라졌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먼저 연락하지 않는 친구는 왜 그런 걸까요? 우선 혼자서 잘 노는 친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놉니다. 그런데 누가 연락하면은 친절하고 상냥하기 때문에 연락하면 꼭 나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친구 다른 사람한테는요 항상 연락하고 먼저 나가요.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하는 비극적인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그런데 나도 그 친구한테 연락할 때 꼭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만 연락해요. 취미가 같거나 공통되거나.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먼저 연락한다는 것 뿐이지 나도 그 친구한테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나면 좋은데 왜 지는 나한테 먼저 연락을 안 하지 생각하잖아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쟤는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해. 필요하지 난 연락 안 해. 결국은 그 친구가 내가 먼저 연락하게 될 때고 종종 연락한다는 뜻은요, 나도 그 친구를 가끔씩만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내가 먼저 항상 연락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달에 한 번 만나서 연락해요.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 나는요, 몇 달에 한 번밖에 연락 안 하는데 그래도 연락 오면 친절하게 본인이 나가서 나를 만나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굳이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요, 피장파장인 거예요.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진정한 친구를 찾는 법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로 힘들어질지를 미래의 예언을 통해서 누군가 나한테 확실하게 알려준다면 나는 미래의 나를 도와줄 진정한 친구를 미리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망할 줄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망하니까 딱 1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주위 친구들은 10억을 가진 친구가 없었어요. 돈을 못 빌려줬어요. 10억을 빌릴 일이 없었으면은 다 진정한 친구로 끝났을 텐데 내가 10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못 만난 거지요. 만약 내가 알았으면은요, 나는 10억을 가지고 나한테 빌려줄 친구를 찾아서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 친구가 10억을 빌려줄 때, 아, 진정한 친구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새벽 2시에 불러내도 나가서 술을 마셔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새벽 2시에 나와서 맨날 술을 마시던 진정한 친구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새벽 2시에 불렀는데 나와서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으면요, 정상 아니에요? 그러나 그 친구가 정상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가 더 이상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나를 힘들 때 도와줄 진정한 친구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힘들지를 딱 정해놓고 실천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항상 내가 힘들 때 그 순간에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내 친구로 사귀어 놓으면 돼요. 결국은 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해줬을 때 내가 진정한 친구를 여기게 되면은 저 친구는 나한테 착취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는 결국 뭐냐? 내가 힘들 때 착취할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어 진정한 친구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꼭 나의 진정한 친구는 아닌 거예요. 나의 진정한 친구라 그래도 능력이 없으면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필요한 거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요,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뭔가를 부탁했어요. 그 친구가 그 부탁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나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사이는 진정한 친구니까 부탁 안 들어줘도 계속 내가 마음 변하지 않고 우정을 이어가야지 진정한 친구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내가 저 친구의 진정한 친구예요. 그럼 나는 그 친구한테 곤란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저 친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예요. 저 친구한테 금전적인 부담을 주면 안 되겠지요. 결국은 내가 내 주위의 친구들을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요. 그 친구와 나와의 우정이 깨질 만한 변수를 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잖아요. 내 주위에는 진정한 친구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맞는다고 해야 되고, 내가 해달라는 거는 다 해주는 친구만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굴잖아요. 내 주위에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친구 사귀는 법 간단합니다. 그 친구가 나를 실망시키건, 나를 좀 힘들게 하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건, 내가 그 친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어디에서나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 이 정도는 괜찮은 돈 관계는 얼마일까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게 될 때는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지갑을 놓고 나와서 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는요, 지갑은 놓고 나와도 휴대폰은 놓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휴대폰으로 온라인 뱅킹을 하건, 진짜 하나도 안 깔려 있으면요, 카카오 선물을 나한테 보내건, 우리는 돈이 당장 내가 10,000원, 20,000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릴 리가 없지요. 그러면 요새 친구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자를 내기 싫어서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은 없어요. 점점 이자가 올라갈 뿐이에요. 사채가 되면 이자가 매우 올라갈 뿐이지요. 돈 빌려주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카드론도 꿀 수 없는 정도 경지가 되어서 내가 빌릴 수 있는 이자가 카드론 대출 이자 이상이고, 저축은행 대출 이자 이상이고, 대부회사 이자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친구한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참 묘한 건요, 내가 돈을 빌리면은 틀림없이 대부업체 이자를 내야 되는데도요, 친구한테 돈을 빌릴 때는 대부분 이자를 안 낼 생각을 하든지요, 은행 이자를 낼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급해서 빌리게 되는 경우는요, 돈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자의 문제예요. 그리고 대부업체나 그분들은 틀림없이 돈을 받아내지요. 친구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들보다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경이 되어서 돈을 빌린다는 건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급한 돈을 빌리는 분들은요, 진짜 죄송하지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들은 돈을 벌더라도요, 나보다 더 무서운 대부업체나 카드론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요, 나한테까지 그분들이 버는 돈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000원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는요,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빌려요.
아내 몰래 돈을 융통해야 돼요. 나한테 빌려요. 나한테 갚는 돈도 아내 몰래 만들어야 돼요. 힘들죠.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 몰래 돈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부모님 몰래 돈을 만들려니 안 되죠. 뭔가 주위 사람들한테 떳떳하지 못해서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는요. 결국 그거를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돈을 갚기 어려워요. 그러나 10,000원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00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우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입니다.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친구가 화를 내지 않을까, 너무하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고 돈을 갚을 생각을 하잖아요. 먼저 그 친구는 차용증을 써갖고 와야지 맞는 겁니다. 내가 차용증 얘기를 꺼냈을 때 욱하고 화를 낸다? 그 친구는 내가 빌려주는 돈을 가치를요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리잖아요. 주는 사람한테는 그 돈의 가치는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친구가 진심으로 돈을 갖다 갚을 생각이 있는지, 그 친구가 진심으로 이 돈의 가치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적정한 이자를 갖다 지급해야 되는 차용증을 쓰십시오. 차용증을 써도 우정이 깨지진 않습니다. 결국은 돈 관계에서 우정이 깨지는 이유는요, 갚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차용증을 썼지만 완벽하게 돈을 갚아내잖아요. 그 차용증을 쫙 찢으면서 서로 야, 그래도 그동안 애썼다. 그래도 미안해. 또 그 친구는 네가 이렇게 해서 너한테 돈 갚느라고나 일하느라고 망하지 않았어 하면서 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꼭 돈을 빌려줘야만 된다면 차용증은 우리 사이의 우정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의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용증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나빠졌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돈을 갚지 못해서 그 관계는 나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우정이란 결국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게 되면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지요. 결국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고 엉망이 될 때 목적과 관계없이 어딘가에 남아있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친구가 생각난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삶이 외롭고 힘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이 궁핍해지잖아요. 그동안 친구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주위에 친구가 많은데요.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는 그동안 친구 없이 혼자서 잘 지내오던 사람도요.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아, 나한텐 친구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떠어떠한 얼굴을 가진 구체적인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요. 내 삶이 흔들어질 때 나한테 기둥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나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원하는 거지요. 결국 이때 우정은 사실은 안정감의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진정한 친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없는 진정한 친구를 대리만족하기도 합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직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도 진정한 친구가 어디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희망이 결국은 여러분의 지금 삶의 굴곡을 갖다 이겨나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